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9일 정성용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용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과입니다. 옆에 앉으세요. 자, 정성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성용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발표 6 제1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경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개정 시행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만 자동차 대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50대 이상의 되어야 등록 가능하지만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30대 이상, 50대 미만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예상되며 상위 법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질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30대 이상 30대란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50대 미만을 알겠는데. 예, 저희가 50대 미만에서 이제 보통 정하는데 차량 대수를 이제 20대 미만인 지역이 지금 제일 많고요. 그리고 30대 이상인 지역이 20대 이상인과 30대 이상이 있는데 포항시하고 한 25개 시군에서는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김해, 아산, 안성, 평창은 지금 3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례를 정하는 곳은 30대 이상으로 가는 이유가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대수가 일반 한 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 1.6대 뭐 1.7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매입을 했을 때 주 차종으로 이뤘을 때는 20대 미만으로 해도 20대 정도로 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대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30대 정도로 정해서 최소한 20대 이상 정도는 차를 샀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기 위해서 30대 이상이 적정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작은 뭐 10대 미만 차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 무분별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싶고 한 30대 정도로 해놨을 때는 전기차하고 적정 비율로 섞어서 등록을 했을 때는 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차량으로도 경주에서 경주 지역 업체로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사업자들이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대기업 뭐 롯데 아주렌트카, 롯데렌트카 이런 데에서 영업소 행위로 이제 사업을 하지 저희 경주 자체에 어떤 그 사업자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법령에 맞춰서 차량 대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여한 경우는 경주시 안에서만 운행해야 돼요? 경주시 안에서 운행은 경주시 안과 상관없고요. 사업주는 경주시 안에서 렌트를 시켜야 됩니다. 포항에 가서 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빌린 차는 포항이나 울산 가도 관계없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성경 의원님, 아까 뭐 수소차나 전기차가 1.7대의 지분으로 계산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전기차가 1.67대고요. 수소차가 2대. 그래서 만약에 통상적으로 20대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20대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뭐 차량이 10대 정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수소차였을 때만 그건 가능한 일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죠?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수소차만 10대를 가지고 자동차 대여 렌트 대여 사업을 할 사람들은 그건 뭐 거의 없겠죠. 근데 거의 없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지금 네. 전기차의 경우 네, 전기차는 20대로 10대 정도 되고. 등록 기준을 20대로 했을 때는 전기차의 경우 12대, 수소차의 네. 경우 10대로 돼 있어서 네, 네. 얘기를 드린 거고 30대 기준일 때는 전기차의 경우는 18대, 수소차의 경우는 20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보고서에 여기 발의자에 보면은 정성영 의원의 외에 최영희, 김종우, 정종문, 김소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소연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김소현 돼 있는데 아마 배부된 유인물이 잘못된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꺼내다. 자,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면 지금 이제 버스하고 우리 세단형 승용차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여 사업에 예. 직접 렌트카 사업이라서 예. 그 버스는 이 대여하고 상관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예, 지금 이 기준에서는 우리 버스가 과장님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자동차 대여 사업에 버스는 지금 해당이 그 렌트 사업 하는 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고 큰 차는 되게 예. 되지. 버스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자동차 운수법에는 그 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여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는 일반 그 봉고차나 어떤 그 승합차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버스는 버스 운전에 대한 대여를 할 수 있는 제가 그 기준이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 알겠습니다. 기준표에 보면 말씀 올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상세 사항을 그 우리가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자동 용어에서 자동차를 하면 이제
승용차가 이제 우리 자가용 자가용은 뭐 스스로 운행하는 그런 거, 세단형 그 버스도 또 자동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 그 조례가 되면은 어떻게 버스에도 적용되는지, 안 그러면 집 렌터카 우리 집 이제 세단형 그것만 적용되는지 그런 게 구분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자세한 거는 추후에 제가 또 더 자료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조사할 때하고 아는 바로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고 하면 버스는 버스에 따른 운송하는 게 버스가 있다고 해서 버스를 아무나 운송하진 않습니다. 그 자격을 따는 거에 또 중요한 게 있고 버스를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관광버스도 임차를 하잖아, 그죠? 임차하잖아요. 그 기사를 해가 임차하지 않습니까? 임차하는 게 그 임차가 대여잖아요. 대여 아니에요? 그럼 임차하는 대여고 매매입니까? 대여잖아요, 그것도. 대여가 임차 아닙니까? 예. 기사가 같이 예, 예. 예. 그 대여랑 임차랑 다르게 그런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네. 지금 자동차 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버스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객의 개념이 뭔데요? 여객의 개념이 뭡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시행 규칙령 중에 제 61조가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는 거죠. 그 자동차에 예. 자동차는 그 버스는 자동차가 아닌가요? 운수업을 등록하는 기준과 예. 자동차 렌트카 대여 사업은 구분지어져 있거든요. 여객 운수업하고 자동차 대여업하고는 다른 업으로 지금 취급돼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그 임차하는 그런 법은 또 별도로 법률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드리겠는데요. 예. 여객 운수업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업 자체가 종목 자체가 자동차 대여업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여객 운수업하고 자동차 대여업하고 따로 돼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여행사를 하는 사람으로 여행사에 관광 운수업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등록을 하지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등록하진 않습니다. 여기. 정성영 그 제안자님 오늘 그 자료 보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예,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최재표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게 여객 자동차 오늘 자동차 대여 사업하고 지금 여객 자동차 운사업하고 같은 건지 다른 종류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요거 한 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따로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자동차란 승용차, 승합차 및 특수 자동차 제29조 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대여 사업에 한정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여객 자동차 운수업이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에 지금 여러 종류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여객 자동차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에 자동차 대여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5항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란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승합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항을 다 나눠 가지고 여객 자동차 운수업이 따로 있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따로 있고 자동차 대여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를 대여하는 것에서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여하고 다른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을 지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제 의심이 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네, 이걸 차량 대수를 꼭 30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뭐 충분히 하시고 하신 거죠. 대부분은 20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가야 의견은 다음에 지금 요 질의 우리 의원들 질의 끝나면 집행부 의견을 들으니 예 발의자한테만 물어보십시오. 예, 요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 저도 당초에 20대로 올렸다가 초창기에 이 조례가 이제 정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기가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2020년도 지금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경주시가 차량 대수를 안 정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전기차의 보급이 그렇게 많았거나 수소차의 보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드는 쪽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급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렌트카를 빌려가는 입장은 차량 유지비 유류가 들지 않습니까? 렌트카를 쓰게 되면 그럼 그 유류비에 따르는 자기가 차를 빌렸을 때 이후에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전기차 선호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전기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20대 이하로 했을 때는 차량을 적은 대수를 20대 미만의 차를 구매해서 운송 사업을 진행을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분별한 사업자가 난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집행부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그럼 30대로 조정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를 시키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향했던 거를 올리는 건 어렵지만 상향돼 있는 걸 나중에 낮춰주는 거는 오히려 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본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여객 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서 시군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된 영업구역에서 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경주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사업자도 자동차 대여 사업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전기차는 1.67, 수소차는 2.0의 가중치가 규정되어 있고 전기차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등록 기준을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고 있어 낮은 차량 등록 기준 대수를 이용한 신규 등록 과열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수로 보여집니다. 이에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 완화 조례로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용 의원님 과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과연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문화관광국장님 준비되셨으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광 컨벤션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부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주 하백 컨벤션부로 운영 및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부로는 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 및 개체 지원을 위한 홍보, 섭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컨벤션 센터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각종 전시회, 박람회 행사, 국제회의 도시 경주 브랜드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부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뷰로의 예산 규모는 58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 20억 7,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시의 출연금 20억 7,500만 원, 대관료 수입 12억 5천만 원, 케이터링 수입 1억 원, 전시 사업 수입 11억 3,300만 원, 부대시설 임대 2억 2천만 원, 렌탈 및 관리비, 잉여금 등 10억 7,100만 원, 총 58억 4,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31억 3,400만 원, 일반 운영비 7억 7,800만 원, 전시 사업비 9억 9,900만 원, 센터 및 시설 관리 운영비 7억 2,800만 원, 마이스 및 국제회의도시 마케팅 사업비 4,400만 원, 경영평가 성과급 1억 5,6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총 58억 4,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부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뷰로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 로컬 브랜드 페어, 한옥 문화 박람회 등의 다양한 문화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컨벤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복합지구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복합지구 홍보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 개최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펙 정상회의 경주 개최로 지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제회의 도시 우리 경주를 홍보하고 마이스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이스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단법인 경주 하백 컨벤션 뷰로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본 동의안 처리는 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 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저희 지난 그 감사 때 화백 컨벤션 뷰로에서 회의비에서 제가 정리를 조금 막 과다 지출되지 않냐라는 질의인데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는지 저희가 경주시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경주시의 어떤 기본 조항들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되지 않나. 물론 외곽지에 좀 있고 특수성이 있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에 적정한 회의비를 지급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수준을 맞췄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번에는 경주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심사수당에 대해서 일괄 20만 원으로 지금 정리해서 맞춰놨습니다. 더 이사입니까? 부위원장 이사입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가 이제 경주의 가장 이제 현재로서는 랜드마크입니다. 보문단지에서 정운영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그 우리 화백 컨센터가 유효일을 계산을 해서 공휴일 빼고 그 대관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24년 9월 27일) 기준입니다. 전시장 가동률은 25% 가량이고 회의장은 지금 현재 13%, 전체 가동률은 17% 가량입니다. 학계 추산이 17%다 그죠? 네.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잘 되고 있다. 전국적인 평균 수준이라든지 우리 경주의 우리 관광 산업이라든지 또는 마이스 산업이 중심이잖아요. 사실 화백 컨벤션 센터가. 그러면 저도 방금 17%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27%의 수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나가는 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추이를 봤을 때 17%가 과연 성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미비하냐, 이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네, 작년에 대비해서 좀 가동률이 좀 더 낮아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장이 정축이 될 필요성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뭐 전시장이 좀 확장이 되어야 더 많은 대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축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정축이다라고 하면 그 요인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율이 적은 대형 전시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전시하러 이제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대관도 이제 연속적으로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회의장 전시는요? 왜 대관료는요? 회의장 이건 더 낮네요. 13%. 예, 좀 많이 낮습니다. 예. 내년에도 사실 이제 이펙 때문에 그 좀 대관료 수익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화백 컨벤션 뷰로랑 많이 협의를 해서 좀 유치도 많이 다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뭐 특수한 상황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한 3년치 2004년을
포함하든지 뭐 해서 한 3, 4년치 그 대관료 현황을 좀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순세계액령이 7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무슨 2025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네. 순세계액령이 이 7억 4천 정도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연도별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는 순세계액령이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정확한 이제까지 순세계액령금이 자체적으로 이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이 돼서 이제 명확하게 2023년 얼마, 22년 얼마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2023년을 그 대상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출연금이 24억이 매년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2억 3억 가까이가 감액된 이유가 순세계액령금을 그 세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잠깐 김정호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고민이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그 대구 컨벤션 뷰로나 제주 컨벤션 뷰로, 백석고 등을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체 인원 그다음 비용 이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한 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잉여금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면 이제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만큼 감해서 출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순세계액령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월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월금이 세입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잡히니까 빼고 주는. 아, 빼고 준다 이월금을. 그래서 2억 6천이 감해서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습니다. 출연금이 24억이었고. 그래서 4억을 빼고 감해서 줬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대관료, 우리 대관율 투입 전환 현황 한번 줘보시고 연도별. 그다음에 순세계액령금 추이라기보다 이 현황, 3년치 현황 정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즉 임금비 내역 있죠? 예. 예, 그것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질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출 계획에 뭐 저런 경영평가 성과급 1억 5,600만 원을 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뭐 배분하는 뭐 방식이 있어요? 뒤에 뭐 대표님 계시면 물어봐도 되고. 경영평가 성과금 지급률의 76% 이건 무슨 어떻게 직원들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예예. 개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예요? 네. 네. 전 직원 다 주는 겁니까? 네. 뭐 한 3년간 개별적으로 좀 성과급 내역 배분 내역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 이사님. 예, 잠깐만. 이강 의원 잠깐만. 오늘 요 출연 동의안 전반적인 전체하고 세부 내역은 우리가 그 예산 오늘은 요 출연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 가부의 결정이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하기 전에 화백 컨벤션 뷰러를 우리 현장 방문해서 대표님께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 자리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가부 여부를 결정한 부분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 말씀드립니다. 자, 이강인 질의하십시오. 네. 그 첫 번째로 좀 제가 궁금한 것은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다 컨벤션 뷰로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비 때문에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누어서 이렇게 규명이 나타내면은
경주시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컨벤션 부료에 들어가는 돈이 약간의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착시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보조금 부분을 빼고 출연금만으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시가 여기 수입 계획을 잡으실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예산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 드릴게요. 일단 출연금이 그동안 재단법인 자체가 우리 시가 돈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억, 2019년도 21억 4,500, 네. 2020년 코로나가 있을 때 27억, 네. 2021년도에 25억 9,500 이게 계속 좀 이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23억, 2023년도 24억이 되었고 잉여금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거를 출연할 것이냐 마냐 요건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런데 전체에서 네. 어쨌든 간에 예산 전체에서 얼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수입을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하고 착시 효과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 수입 계획에 출연금만 들어가서 수입 계획을 잡느냐,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수입 계획을 잡느냐, 요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전체 출연금만 수입 계획에 들어가 있고 보조금 10억에 대한 건 아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따로 잡아서 따로 지출을 하시는 건지 그냥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연금만 어떻게 쓸지를 지금 요거 답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은 어떻게 쓸지는 여기서 안 나타내는 겁니까? 출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만 잡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따로 지출과 수입과 지출을 따로 잡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출연금에 대해서만은 잡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 국제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또 보조금도 다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가 아니고 예. 출연금 기준으로 해서, 근데 뭐 출연금 외에 뭐 다른 수입도 이렇게 얘기해서 나타내는. 예, 그거는 이제 컨벤션 부로에서 자체적으로 대관료 수입, 캔트 뭐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케이터링사. 수입은 들어가 있는데 네네. 보조금 수입 예. 내역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예, 여기 안 들어가 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예, 그건 거거든요. 별도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보면 경주시가 컨벤션 뷰로에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한눈에 그냥 딱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좀 착시 효과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지금 오늘 보조금이 10억이고 출연금이 20억 7,500, 2025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자료도 보면 수익 계획에 출연금만 이렇게 기재되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그 화백 컨벤션 부려가 58억 4,900만 원 갖고 1년 살림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조금까지도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그 화백 컨벤션 부려에 대한 1년의 어떤 수입, 지출, 출연금 플러스 보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1년에 화백 컨벤션 부려에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한다 하는 거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표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자료 만들어 놓으라 했잖아요. 예. 예, 오늘 그 출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백 컨벤션 센터가 적자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순수하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 순수하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산 심사는 또 별도로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제안 설명한 전반적인 세부 내역을 봤었을 때에 오늘 뭐 출연 여부에 있어서는 뭐 저는 뭐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예산 심사할 때는 하백 컨벤션 센터 또 주무부서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세부 내역이 있다라는 건 아시고 그때 심사하실 때에 좀 원만하게 저희 위원들을 좀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출연 의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분역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추정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자체만 하더라도 적자한데 추정금을 줘서 성과급을 제공해 준다. 그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봐야 된다. 그 성과가 없는데 그걸 뭐 성과급 준다 이런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심사하실 때 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최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도 그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화백 컨벤션 뷰러를 정축을 하겠다 계획을 2번 수립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자료 계획 수립했던 추진 계획 2번 그리고 예산 또 지출했거나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대표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연 자리에 앉아주시고 같이 앉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자연순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전체 면적 7,203제곱미터에 처리동, 창고 등 시설 면적 1,608제곱미터이며 총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반입된 음식물의 양은 15,727톤이며 단미사료는 1,515톤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 위탁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재협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질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저 경주 종합 자원화 단지 그런 건 맨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금 법인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회가 자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그 기금 마련한 거는 조금은 있습니다. 아니 따로 쓰레기 기금이 아니고 예. 이거 운영하고 이러면 여기 법인들 이렇게 회계하면 자기들 뭐 자본 남은 것 좀 있고 그런 거 시에 보고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보고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은 다 봤는데 수익이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음식물을 이렇게 거기까지 이동하는 처리는 시가 다 책임지는 겁니까? 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저희가 합니다. 아니 시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운반하는 것도 누구 민간에 맡겼어? 운반은 저희가 합니다. 운반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얘기해서 물어봤는데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밖에 일반 가게 음식물 저 앞에 내놓잖아요. 근데 규모 조금 큰 거는 식당은 일반인에게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가정이나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준 업체에서 수집 운반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운반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저 요시가 하는데 물어보면은 우리 시가 수거하는 비용하고 일단 내가 똑같은 통을 내놓잖아요. 10톤 내놓으면 시에 가져가는 비용하고 민간업체가 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 시는 하는 거는 그 조례에 정해갖고 음식물이 뭐 니트당이라든지 이렇게 맞는 거고, 그 개인이 직접 처리할 의무가 대상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 그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그 요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A, B가 있는데 A는 하루에 40톤 내고 뭐 B는 예를 들어 50톤 낸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A 40톤은 시에 바로 처리하니까 같은 쓰레기 양이라도 예를 들어 100원 든다 이러면은 조금 용이 아끼죠. 근데 민간이 애들 거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그럼 똑같은 요식 그거는 사업장 감량화 대상 사업장 그래갖고 60평 이상 되는 식당은 감량화 사업장 대상입니다. 그건 자체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도 뭐 시가 의논해서 양쪽 해서 뭐 보조금을 주든가 평균화시켜야지. 일정 이상 규모 크다 해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는 자료 받은 적 있어요? 그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뭐 일단 큰 호텔 같은 경우 나오는 음식물 아니습니까? 그것도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그 상사에 제가 듣기로는 요식업체 조금 큰 데는 그 비용 부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잖아요. 일단 뭐 대규모 호텔인 게 아니지만은 일반 조금 큰 식당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생활 쓰레기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 의무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같은 때문에 음식물인데 분류를 네네. 따로 한다. 예. 근데 목적지는 다 음식 같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다른 개인 업체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면적 9,679제곱미터 시설로 총 33명이 시설관리, 선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선별시설로 반입된 재활용품의 양은 3,708톤이며 그중 선별되어 판매된 양은 1,130톤으로 수익금은 약 4억 4,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5조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단체인 주민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하는 재활용 촉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운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녹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 위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결과 재협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 등을 통하여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종합자원화단지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거기에 그 관리 업체는 거기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종합자원화단지 자체에서 이게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고용해서. 예. 안 그래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보면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들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예.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위탁에 대해서는 1년간 뭐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관련법들이 지금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관련 법령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종합자원회수시설 안에는 그 소각장, 매립장 전부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주는 돈을 자기들 미문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월별로 주거든요. 매월별로 청구 들어오면 이 청구 돈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조금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게 위탁금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금, 보조금, 출연금 이 구분을 해놨지만 결국은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시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우리 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1년 단위로 또는 뭐 1년에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위탁금이든 출연금이든 성격은 다르나 결국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